안녕하세요. 김하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주제가 저희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저는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듣지만 이혼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도 추천합니다. 신앙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아라.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또 물어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찬성, 적극 찬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혼자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혼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. 이혼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. 결혼할 때 파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. 그 약속과 결심에 대한 어떤 어기는 거잖아요. 그거를.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무슨 이혼만 하면 막 행복한 삶이 가득하고 꽃길이 펼쳐지고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부부 세계관이 있습니다. 이 부부들의 세계관.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더라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파탄이 난다, 결혼 생활이.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혼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옆에서 뭐 가족들이 부추기고 뭐 언니 오빠가 부추기고 뭐 동생들이 부추기고 한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되죠. 스스로의 깊은 생각과 고민과 철저한 어떤 고뇌의 산물이어야지만 이 이혼이 후회가 없게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.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폭행이죠, 폭행. 때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됩니다. 그게 뭐 어떤 혹자는 한 대 맞았을 때 이미 이혼을 결정해야 된다.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세 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도 동의를 합니다. 그러나 폭행에는 일단 수위 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물론 실수로 뭐 정말 심신 상실의 상태로 술김에 근데 그것도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본인이 폭행을 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.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폭행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.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반대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옛날에야 뭐 맞아도 맞고 살아도 뭐 너만 맞냐 뭐 여자들 다 맞는다 여자와 부고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옛날엔 다 했습니다. 이런 말을. 그리고 다들 그냥 뭐 고개를 끄덕끄덕였어요.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아주 뻔한 경우는 많으니까 이런 경우보다 요즘에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아주 주도 면밀한 배우자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저희 이메일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은 게 나르시시스트 배우자 이건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? 뭐 자기가 너무 강한가? 뭐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게 뭐 좋은 거 아닌가? 자기 관리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깨끗할 것 같고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이혼 사유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내로남불이 심하다는 거예요. 내가 하면 다 괜찮는데 네가 하는 거는 다 비난의 대상이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생활비나 아니면은 어떤 뭐 상대방 배우자의 약점 뭐 예를 들면 본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벌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던가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조종을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이 조종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친구인데 얘가 진짜 내로남불이 심하고 지가 늦게 오면 너무 길이 막혔어. 서울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니? 난 경기도에서 오잖아. 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조금만 늦으면 너는 맨날 이런 식이라는 둥 너랑은 약속을 할 수가 없다는 둥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지 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넌 항상 그렇게 결정하잖아. 너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. 이렇게 하면서 묘하게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너는 원래 생각이 짧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한다던가 너는 맨날 네가 결정하고 후회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주는 대로 해 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런 친구는 사실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3일에 한 번 보고 반대죠. 3일에 한 번 볼 거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매일 이렇게 말을 한다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는 뭐 다른 집 여자들은 뭐 아침에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되게 예쁜 생활복을 입고서는 현관에서 이렇게 배웅을 한다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맨날 나보다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얼굴이 부어있고 막 이렇게 아침부터 약간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리고서는 뭐 어떤 걸 항상 결정할 때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.
뭐 이렇게 한숨 쉬고 처음엔 잘 몰라요.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되면 굉장히 상대방의 자존감을 매우 매우 떨어뜨리고 상대방은 마치 이 배우자가 없이는 내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밖에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.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배우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더 공격할 거다. 내가 혹시 집을 나간다고 하면 배우자가 밖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 계시와 압박을 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. 아이들도 뭐 안 보여줄 것 같다.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가 보통은 이런 분일수록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고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만 그런 말을 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. 네, 그래서 실제로 그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뭐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함으로써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생각에 이렇게 지배당하시는 거죠.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다른 뭐 경험이라던가 이혼하고 나서도 뭐 아무 문제 없이 훨씬 더 좋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곤 해요. 근데 이게 그 그릇이 쉽게 딱 알이 깨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면 문란했던 사생활. 근데 문란했던 사생활은 근데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현재 문란하지 않으면. 그럼 결혼 직전까지 그랬어요? 근데 이제 물론 이 연애할 당시에 있었던 관계가 연애할 때도 이미 3달이 4달이었다. 그래서 신뢰가 무너질 정도라면, 그러니까 나한테 했던 어떤 말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쌓였다면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옛날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옛날에 되게 화려하게 연애를 많이 했다더라. 그런 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폭행하고 부정행위는 굉장히 확실한 이혼 사유예요. 거의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이혼 사유는 되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상 룸사롱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곧 어떤 잠자리를 하고 막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거냐,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. 그냥 거기 가기만 했을 뿐이지 차삼차 뭐 잠자리를 가지거나 한 건 아니다. 근데 그건 입증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하지만 이제 입증할 자료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.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나 그런 거 해도 참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. 전 국민이 알도록 외도를 했지만 그거는 현실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. 개인의 선택을 할 때 어떤 거를 더 우선 좋은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할 거냐잖아요. 그런데 배우자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. 막 한 달에 3천만 원, 4천만 원씩 막 벌어오고 나머지 별 특별한 뭐 문제가 없고 집에도 잘하고 그래서 집도 지금 한 80평 빌라에서 살고 있고 나도 벤츠를 한 대 타고 다니면서 낮에는 피트니스 가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굉장히 편하게 즐겁게 살아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를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경멸이야. 진짜 더러워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 경멸하고 더러우니까 자, 이혼을 할 것이냐? 자,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? 이혼하실 거예요? 그러면 이제 다 끊기는 거예요. 물론 뭐 재산 분할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남편이 확연하게 지금 어떤 그 부를 많이 갖고 있고 일종의 어떤 화수분이잖아요.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. 나한테 생활비가. 나는 가만히 있어도. 그리고 뭐 나의 어떤 라이프에 대해서 터치도 잘 안 하고 그냥 오면 잘해요, 집에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 거냐?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디다가 쓰면은 이혼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?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맞벌이에요. 둘 다 각자 빠듯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남편은 이제 영업직 사원인데 저는 이제 내근직이에요. 그런 게 많아요. 부장님이 가자고 하고 뭐 과장님이 가자고 했대요. 그래서 룸사롱에 갔대요. 그래서 그날 한 새벽 3시에 들어온 거예요. 그럼 이제 싸움이 나죠. 너 뭐 했니? 어쩌니 저쩌니 막 했어요. 그랬더니 뭐 나라고 뭐 가고 싶어서 갔겠어. 뭐 어쩔 수 없이 갔지 뭐. 회사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이 회사 그만두고 내가 시험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너 못하게 했잖아.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네가 시험 준비를 하면 뭐 생활비는 어쩌고 우리 대출금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어요. 근데 이 여자분 도저히 이걸 못 참겠어요. 자, 그럼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?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혼을 못 할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같은 외도 한 번, 같은 잠자리 한 번이어도 이렇게 체감하는 게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을 하실 때 저희 남편이 이랬는데
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거의 답정너예요. 내가 듣고 싶은 만큼의 그 딱 글만 쓰면서 여러분들이 제 편이 되어주세요라는 글하고 똑같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서 이혼을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양쪽의 환경과 양쪽의 지금 재정 상태,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,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내가 계속 살고 싶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뭐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항상 말을 하지만 수인 한도예요. 물론 어떤 폭행이나 부정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진 않지만 이게 나의 어떤 그 참는 지점,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.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이분은 정말 이혼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.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. 제가 그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돼요. 거의 행동 반경을 구글 같은 거에다가 뭐 GPS 심은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지금 출발했으니까 집에는 몇 분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 거죠. 주말에도 카드 사용한 알람이나 이런 게 다 본인 휴대폰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의 거를. 그래서 현금도 안 줘요. 왜냐면 현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디다가 썼는지 정확하게 출처가.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이성하고 통화를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이제 이성이면 누군지를 다 알아야 돼요. 그 이성이 누군지. 친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친구가 누군지, 그 친구가 뭐 개똥인지 소똥인지 뭐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애는 몇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속박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거 외에는 정말 다 잘해줘요. 가정적이고 그냥 생활에서는 항상 나갈 때도 손잡고 이렇게 같이 외출하자고 하고 주말에는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다정하고 막 너무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그 부부간에 있어서는 정말 숨 쉴 틈도 없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경우는 정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것 같다.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. 말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의 모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 사람 말을 믿어주지는 않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야 네가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? 네가 출발하기 전에 나한테 어디 간다고 문자 남겨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? 나는 12번도 보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? 되죠. 당연히 되죠.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.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한 탈모도 생기고 1시간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한 55분이 되면 초조해서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.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미리 헤어지고 그래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게 가족이든 뭐 친구가 됐든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도 될 뿐더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다. 그래서 정말 이 경우는 이혼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든 사례가 있었습니다. 제가 상담을 할 때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접 사무실에서 이제 얼굴을 보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할까요 말까요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.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혼을 결정했을 때 아니면 심지어 2, 3년 전부터 계속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었다가 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는 사실 스스로죠. 본인.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.